그간 AfD는 유럽의 기민당 메르츠와 유럽주의 3인당 방화벽 전략에 막혔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사실 보면 은근히 일관돼요. 2017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주권을 21번 강조했습니다. 1기 당선되고 초기에 1기보다 2기가 좀 강해졌을 뿐 일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야기했던 JD 벤스 이거 연설문 가져왔거든요. 유럽을 비판한과 동시에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도 같이 비판하고 그게 우리 쪽에 왔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 즉 유럽의 근본적인 가치,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 자유 언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너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자국민을 지키지도 않고 자유 언론을 지키지도 않는다. 텔레비전엔 PC주의를 그냥 대놓고 때린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PC주의하는 캐나다, 그 유럽, 그 다음에 PC 물이 묻은 제품이라든지 게임 업계 이런 거 다 작살나고 있잖아요. 디즈니도 작살나고 마블도 작살나고. 자, 텔레비전에 나와 루마니아 정부가 방금 선거 전체를 무효화한 것을 기뻐하는 듯한 말을 한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독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도 중국, 러시아처럼 대놓고 개입하겠다는 식으로 보여요. 이게 뭘로 개입한 거냐면 이방에 계신 분들의 많은 생생한 기억 속에 냉전은 이 대륙에서 훨씬 더 포갑적인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검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선거를 취소한 편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냉전에서 졌습니다. 브뤼셀을 바라봅시다. EU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불안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인용하자면 혐오스러운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아니면 경찰이 인터넷에서 여성 혐오에 맞서는 행동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반페미니즘적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을 급습함. 바로 이 나라에. 저는 스웨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한 기독교 활동가를 쿨한 소각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로 인해 친구가 살해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인 영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양심의 권리에서 멀어지면서 특히 종교를 믿는 영국인의 기본적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남짓 전 영국 정부는 51세 물리치료의사이자 군복무 경험이 있는 애덤 스미스 코너를 임신중절 병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서서 3분간 아무에게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엄청난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국의 법 집행기관이 그를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물었을 때 아담은 간단하게 그와 전 여자친구가 몇 년 전 낙태시켰던 태아를 위해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애덤은 정부의 새로운 완충지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임신 중절 시설에서 200m 이내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는 검찰의 수천 파운드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 우려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검열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유럽 내부가 아니라 제 나라 내부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위협하여 괴롭혀 소위 잘못된 정보를 검열했습니다. 이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난 다음에 뿌린 엑스파일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출되었다는 생각과 같은 잘못된 정보는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는 걸 숨겼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이 명백한 진실로 판명된 것을 감히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시작한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루마니아는 정보기관을 허약한 의심과 대륙에 있는 이웃 국가들의 엄청난 압력, 이게 유럽 전체에서 국가들끼리 서로 압력을 하고 연대해가지고 돌아가요. 이게 유럽 의회의 정체입니다. 압력의 힘으로 지난 12월 대선 결과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루마니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지만 저는 유럽 친구들에게 관점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여러분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 광고를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무대에서도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민주주의가 외국에서 수십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로 파괴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지금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국가 정체성을 성립하는 게 그게 주권입니다. 이는 다시 미네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회의 주최 측은 좌파와 우파 모두 포퓰리스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한 유권자들을 대표할 때 적어도 그들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유럽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 대륙이 직접 직면한 위기는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유권자들을 두려워하며 출마한다면 미국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를 선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미국 국민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자들을 검열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민주적 위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사회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서 기본적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는 민주적 위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대륙 유권자 중 누구도 수백만 명의 심사받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홍수문을 열기 위해 투표함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에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는 그들은 브렉시트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은 그것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유럽 전역에서 그들은 통제불능의 이주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전이당론, 공산당 혁명 엘리트들끼리 헤쳐먹는다. 그거를 유럽에서는 방화벽 전략으로 그리고 유럽 의회 다른 나라 정부들끼리 압박을 당하는 걸로 그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우려에 동의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국가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교육받은 동물이나 세계 경제에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로 생각하지 않으며 위에서부터의 혁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위에서 여론을 선동하고 정하고 거기서 상명하복하라는 방식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민주노총 운영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운동권 운영 방식.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옮겨 다니거나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좌파의 엘리트 방식. 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더 나쁘게는 미디어를 폐쇄하고 선거를 폐쇄하고 사람들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는 참여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검열이지.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정치를 취재하고 학문적인 접근하는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언론지에서는 방화벽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AFD를 인정했고 이미 지지가 있으며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정치 요약이 여기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회주의 진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무한히 싸울 수밖에 없는 영역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대신 도태시켜야죠. 스스로 고꾸라지게 만들어야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쟤들 뭘로 먹고 살까요? 정부 지원금으로 먹고 삽니다. 저는 있잖아요. 정당 지원금이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난이도는 분명 무소속 의원들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소속 의원들은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원금도 받지 못해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지원금을 지원한다니. 이거는 세금 탈루 행위와 같습니다. 무조건 올 후원금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게 막 극우당 대표 만났고 유럽 민주주의 꾸짖고 막 극우 정당 배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민주주의 후퇴 논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쭉 나오죠. 저 연설문 풀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편집전에서 저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왁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언론 노조로 연계되어 있어요. 혹은 자기네들끼리 연계되어 있어요.